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쌤입니다. 자, 2023년 7월 4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장마가 시작돼서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데요. 우리 주식시장은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오히려 반등이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 32,800 하단 구간 찍고 반등 나와서 박스권 상단 두들기고 있습니다. 34,400포인트 구간을 돌파 시도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반년 넘게 박스권을 그려왔는데 이제는 슬슬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심증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좋았었죠. 좋은 가운데 휴식을 취했다라고 했는데 크게 쉬지도 않았습니다. 가격 조정도 거의 없이 약간 횡보 조정 받는 상황에서 지금 13,600포인트 다시 올라오면서 14,000포인트 돌파 시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한 번에 돌파해도 되는데 여기 살짝 쉬었다가 가도 이상할 게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000부터 시작해서 벌써 2,000포인트 가까이 올라온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특이사항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양호하죠. 3,500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3,500 터치하고 또다시 위쪽 상단 쪽으로 올라가는데 반도체 업황 바닥론까지 얘기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주들도 좀 관심 가져볼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 시장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장마 시즌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시장도 좀 시원하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바닥에서 지금 2200포인트 아래쪽 2100포인트 때만 나가면은 바닥에서는 이제 저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거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시작돼서 한 차례 올라왔고 상단 건드리지도 못하고 계속 약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냥 크게 보면은 한번 쉬는 구간 나와서 2400 오히려 하단을 흔들었다. 위를 건드리지 못하면 오히려 내려가지 않는다는 자신감 정도는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점을 돌파해서 한 차례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또 휴식을 한번 취하면서 기존에 약했었기 때문에 2500 돌파한 다음에 2500 지지력 테스트 받는 거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2650 상반기 목표치 2650에서 2750이다 했는데 하단 정도는 딱 건드려 주었죠. 2650.45 정확하게 2650까지만 올라왔습니다. 그럼 생각보다는 뭐 좀 약한 축에 속한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지수의 움직임 자체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2분기 마무리 하반기를 대비하면서 휴식이 나왔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 간단하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추세 밴드를 그어보시면은 상하파동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다. 어느 쪽으로? 우상향 기조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것. 자, 수급 도형 체크하면은 최근에 뭐 1일비 하듯이 이제 뭐 코스피가 조금 매수가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좀 이제 매도 구간이 나오고 하면서 최근에 조금 비중 조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됐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18조 원 정도 수준이죠.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작년 4분기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매수한 게 7조 원이 넘습니다. 7조 원에서 거의 8조 원 가까이 되는데요. 7조 원 7조 원 후반이고요, 요 구간이. 그리고 요 조정받을 때 1조 7천억 정도를 매도합니다. 그래서 요 올해 시작할 때 확인해 보니까 작년 4분기에 6조 원 조금 넘는 금액 정도였다. 6조 원 수준이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올라오면서 어디까지 매수해요? 14조 원까지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SVB 사태 때 조정받을 때 얼마? 11조 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 올라올 때 얼마까지 매수했어요? 19조 원. 그리고 조정받을 때 얼마? 지금 18조 원이죠. 자,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조정받은 구간, 줄어든 구간만 볼게요. 그러면은 지난 4분기에 6조 원, SBB 사태 때 11조 원이 됐죠. 플러스 얼마? 5조 원을 더 매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1분기에 5조 원 더 매수했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2분기 쪽에는 18조 원까지 늘었어요. 11조에서 18조 원. 그러면은 한 7조 원 정도 더 매수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파동에서 6조 원 매수하고 두 번째 파동에서 5조 원, 세 번째 파동에서 7조 원.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6조 원 정도 매수한 거예요. 분기별로 해서 평균 내면은 조금 더 매수하고 덜 매수한 게 있을 뿐이지 평균적으로 6조 원씩 매수하고 있다. 한 분기당 6조 원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저렇게 강한 매수를
안 한다,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탈중국에 대해서 지금 뭐 이 미국이랑 중국 정상이 만나서 이제 우리는 뭐 미국을 위협할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시진핑이 한 단계 낮추고 갔는데 그런 거죠. 악수하면서 왼손은 뒤에 칼 숨기고 있는, 총 숨기고 있는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좀 중국이 부양책을 펼치고 경기를 성장세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조금 뭐 한 발 물러서는 모양 보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탈중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수혜를 보는 나라 어디예요? 그럼 중국에 있는 부분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한국과 일본으로 넘어간다. 일본은 어떻게 됐죠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일본은 그냥 눈에 띄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일본은 그냥 위로 날아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눈으로?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사상 최고치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잖아요. 10년을 잃어버렸니 20년을 잃어버렸니 뭐가 중요합니까? 일본 증시는 지금 이렇게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라는 게 우리 눈에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못 올라갈 이유가 있느냐? 없다. 우리나라는 바닥권에서 지금 정고점 한참 남았죠. 이제 조금 올라온 거예요. 절반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왜 이러느냐?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끌어올리지 않으면서 18조 원을 샀단 말이에요. 우리도 주식 살 때 만원짜리 종목이 있으면은 이 만원짜리 종목을 우리가 뭐 2만원까지 갈 것 같다고 해서 굳이 15,000원, 18,000원에 살 필요 없죠. 만원에서 11,000원 사이에 최대한 많이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증시는 3,000원 그냥 지나가는 자리가 될 거고요. 3,300도 넘어서 그 이상도 가능한 구간인데 그렇다라고 치면은 뭐 돌파 못하고 3,000에서 3,300 사이라고 쳐도 3,000원 넘어서 3,300이라고 쳐도 정고점 두드리는 정도까지만 칠게요. 일단은 목표치를 낮춰볼게요. 이렇게 낮춰서 본다고 쳐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저렴한 구간에서 사고 싶은 거예요. 끌어올려서 굳이 3,000포인트 가까이 2,800에서 사는 것보다는 2,400, 500에서 사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까지 오른 게 하나도 없고 2,600도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외국인들이 싸게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지수는 이제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다고 했죠. 660에서 910까지 올라왔으니까 조금 쉬는 건데 830, 40까지 쉬어도 이만큼이나 남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요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올라온 것도 없고 저항 구간 다시 건드리고 있죠. 저는 사실 7월부터는 돌파해도 되는 구간은 맞는데 7월 하순에서 아마 9월 초 사이 이 정도로 그러니까 8월 정도에 돌파하면 적절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 돌파하는 건 조금 빠르긴 해요. 시기상조긴 해요. 그런데 종목별로 보면은 에코프로가 이렇게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에코프로가 이렇게 80만원 구간 넘어서 이렇게 날아가기 시작했죠. 90만원 넘어가 있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살짝 밀려서 80만원 후반대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거래대금 붙여서 올라왔다 80만원 이제 지지력 테스트 받고 지금 요 한 3개월 조금 안 되게 쉬는 요 구간 그냥 휴식 취한 거죠. 3개월 조금 안 되게 쉬고 다시 움직일 채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이어서 오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살살 이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장중에는 11.9%까지 올라왔다가 윗꼬리 달고 밀렸는데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인데 요거 30만원 이제 돌파 시도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돌파는 안 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차 전지주들이 하나둘 살아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데 에코프로가 이 80만원만 유지해주면 되고요. 뭐 거기서 한번 양봉 세워준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BM도 30만원 돌파 시도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좀 저평가된 거는 LNF 같은 경우가 LNF 같은 경우가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좀 눌려 있는데 이런 종목이 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고 대신 수급적으로 해서 좀 빠른 거는 저는 에코프로 BM 쪽이 좀 더 빠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보면은 뭐 자이글 같은 경우가 좀 엮여가지고 이제 오늘 좀 이제 강세를 좀 보였었고 고점 대비해서 밀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요거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테마성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TCC 스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요 종목도 지금 요 4만원대 구간 지금 건드리고 있죠. 요 구간 넘어가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알맥 같은 경우가 자, 알맥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좋은 모습 보이고 동국 RNS가 뭐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뭐 보시면은 요 동구 RNS도 4,500원 구간을 이제 싹 넘어와가지고 위쪽으로 돌파 시도하고 거래대금 강하게 붙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 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사마 알미늄이나 이런 종목들 뭐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10만 원 위쪽에 이제 싹 올라와 있는 모습 보이는데 예,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현대차증권에서 이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치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부에서 뭐 반도체 이제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을 확대한 이런 정책적인 측면부터 시작해서 증권사에서도 목표치 상향,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72,500원 위쪽에 넘어와 있는데, 이 구간은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2,500원 아래서 조정받고 넘어가느냐, 위에서 쉬었다가 치고 달리느냐 이 차이라고 했는데, 아래서 쉬다가 결국에는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좀 약해요. 그래서 양봉 하나 제대로 세워줘야 되고, 실적 발표 이후에 재밌는 게 실적이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치 나오면은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렇게 밀리죠. 선반영됐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안 좋게 나오면은 뭐 양호한 흐름도 보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반도체는 어차피 2분기에서 3분기 정도가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 전까지는 찬바람 불 때는 계절적 비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이제 다가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11만 5천원 구간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는 11만 5천원 위쪽에서 돌파 시도하고 흔들고 나서 다시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주가 레벨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뭐 최근에 가장 멋있었던 종목 중 하나는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아닌가 싶어요. 너무나도 멋있게 올라오는데 사실 이건 좀 비정상적인 움직임도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이제 조금 줄이면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ISG 같은 경우, 이런 소켓 관련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워닝 머티리얼즈가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와서 32,000원 넘어가는 모습, 이게 너무나도 눌려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덕산하이 메탈 같은 경우도 뭐 전통적인 종목이죠. 최근에 좋은 모습 보면서 7,500원 돌파 시도했는데 이제 8,500원 넘어가서 이제 만원을 코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TFE나 뭐 JT나 뭐 이런 종목들 다 같이 좀 이제 오늘은 좀 작은 종목들도 좀 많이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선사들 누적 수주 잔고가 3년치에서 4년치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해포조선이 8만원 넘어가면서 이제 하반기엔 좀 기대감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와주는 모습 좋습니다. 여기에 수급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겠죠. 일단은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 우상향 추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 HJ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거래대금 강력하게 실어주면서 장대 항목 나온 거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성광밴드, 뭐 항상 뭐 제가 세트 메뉴로 들고 다니죠. 조선기자재 함께 보셔야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성광밴드 14,000원 요 구간 회복되면서 더 좋아지는데, 12,000원 구간 전후에서는 항상 기회다라고 계속 꾸준히 말씀드려 왔는데, 여기서 한번 기회 주고 고점 돌파 시도하면서 14,000원에서 한번 정리, 그리고 요 구간에 다시 매수했거나 그냥 들고 있어도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 그리고 이제는 우상향 추세를 갖추기 시작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S&W 같은 경우도 요 뭐 엮이면서 최근에 이렇게 뭐 멋진 모습 보이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YG 엔터나 이런 엔터주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좀 휴식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쁘게 졌습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다시 한번 치고 달리기 시작하는데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트레저나 아니면은 뭐 블랙핑크 여전히 건재하고 베이비몬스터 뭐 앞두고 있으니까 이쪽 팀들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걸그룹들이 워낙 뭐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기대감은 충분히 갖고 있다. 추가적인 이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SM은 상반기에 매각 이슈 때문에 너무나도 강력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뭐 기업에서는 그 당시에 뭐 30만원 주가 뭐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좀 오래 걸리는 얘기니까 갈지 안 갈지 일단은 저는 20만원 이상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이제 오프라인 사업을 해서 투자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좀 이제 수익성이나 그런 부분,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매출이 주로 났었다면 이제는 온라인 매출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기존에는 콘서트를 하면 VOD를 팔았는데, 기존에 있던 매출에다가 플러스로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끔 이제
그 팬데믹 시대 때문에 우리가 뭐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공연장을 못 가다 보니까 콘서트라면 마지막 날 같은 경우 추후에 또 확대될 수가 있겠죠.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공연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은 티켓팅 못 하신 분들도 팬심에 의해서 집에서 즐기고 VOD 뭐 판매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팬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팬들은 말이죠. 현장에 가는 VOD로 볼 수 있어도 현장에 가는 이 영광스러운 그런 느낌을 꼭 받아야 되는 이런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현장에 못 간다, 티켓팅에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온라인으로라도 그 현장을 함께 즐기고 싶은 거고요. 뭐 꼭 이 공연 문화가 아니라 우리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배구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문화 자체가, 관람 문화 자체가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즐기고 플러스 알파로 VOD는 소장하고 싶은 거고,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티켓팅을 온라인으로도 추가로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과거에 뭐 굿즈 상품이나 이런 부분도 확대되고, 이제 팬덤 플랫폼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팬덤 플랫폼 같은 경우가 위믹스와 버블로 양분화되고 있는데, 이 둘 중 하나를 SM이 가지고 있다는 거, 디어유를 통해서 버블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제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만원 이상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카카오 엔터와 뭐 합병을 하던 뭐 어떤 뭐 시너지 효과 같은 경우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데, 이제 슬슬 움직일 타이밍이 하반기엔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눌려있는 것도 적당히 눌려 있어야지. YG 엔터테인먼트 조금 전에 보셨고 JYP 보시고요. 보면은 너무 뭐 단기간에 올라갔다 먼저 신 것뿐이지 혼자만 아래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M이 뭐 무너지는 기업도 아니고, 에스파 저렇게 뭐 걸그룹 중에서 뭐 최고 이렇게 얘기할 때 뭐 하이브의 뭐 뉴진스, 뭐 요즘 뉴스세라핌 잘 나가듯이 에스파 건재하고, 신인 걸그룹 뭐 추후에 계속 나올 거고, NCT 잘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보시면 되고, SM 바닥권에서 치고 달리기 시작하고 YG 휴식 구간에 움직일 수 있고, 하이브는 지금 기간 조정 중이에요. 30만원 구간 넘어가면, 31만원 구간, 요 구간 30만원에 31만원, 30에서 31만원, 요 구간을 넘어가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이브도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BTS가 군대 갔지만 빈자리가 느껴지긴 해도 잘 메워주고 있다, 후배 가수들이.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에 이 섹터 외에도 바닥권 섹터들도 많이 있는데, 그 섹터들은 뭐 내일하고 모레 또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공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략을 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